요 이제 두 번째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명수 기자 있지 않습니까? 서울의 소리. 네. 예,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 또 인사가 났었습니다. 예, 인사가 났는데 중앙지검의 1부터 4차단까지는 다 바뀌었는데 또 수사팀은 또 유임을 시켰지 않습니까? 이게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봤다. 뭐 이런 소리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.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예, 김정욱 박사님. 뭐 이 문제 관련해서는 명배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냐라고 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. 이거 함정 수사냐부터 한번 예, 막 물어봤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함정 수사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함정 취재. 몰카 네, 공작이라고 몰카 얘기를 공작. 한 것이고,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몰카 공작이라는 워딩에 맞게 수사가 지금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, 그 과정에서 소위 이 서울의 소리에서 의도적으로 이 제품들을 미리 사가지고 네. 청탁이란 형태를 통해서 몰카 공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거잖아요. 아니 이 제품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, 이 제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져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봤던 거고, 가지고 와라. 사진을 보여주면서. 카톡으로 갔던 거잖아요. 네. 가지고 와라. 그래서 가지고 갔잖아요. 네네. 안 받았어요? 받았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행했는데, 의도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몰카 공작이라고 예외를 만들어주고,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원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. 가서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권력을 갖다가 농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 건데, 이런 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죄를 물으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, 저는 뭐 이거는 검찰이 뭐 불러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후에 이 사안이 지나고 나게 되면 검찰 의도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명품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. 김건희 씨 문제 같은 경우는. 왜요? 그 8월 2일 날 통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대통령이 네. 세 번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, 이종섭 전 장관하고. 그 세 번의 통화한 사람이 대통령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들이 아니 또 개인 휴대폰으로 했으니까 그거는 맞겠죠. 아니죠. 그때 저 관저에서 전화를 한 관제 거기 통화를 때문에, 했기 때문에 그때는 참모들이었고 옆에 부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02800. 그래서 이게 아니 그거 아니죠. 아니요, 그거 말고 31일 개인의- 통화고. 그거는 바로 1월 개인 31일 통화. 거고 그건 31일. 핸드폰 옛날에 쓰던 핸드폰으로 예. 세 번 전화했다는 예. 거가 대통령인지 대통령 부인인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18분을 통화했어요. 세 번에 네, 거쳐서 18분. 4분, 한 13분, 그다음에 한 1, 2분 정도인데, 이 통화를 보면서 이게 관저에서 낮 12시인가 이쯤이니까 네, 12시 12시 7분. 7분부터. 네.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전화를 받은 게 저 통화한 게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, 그 사유는 과거에 그 아시잖아요. 호남 출신이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SNS 총괄했다는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. 그 개인 핸드폰으로. 그랬더니 갑자기 김건희 씨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. 그들이 통화를 하는데, 무슨 통화를 하면서 통화하는 내내 남편이 지금 뭐 저쪽에 멀리 가 있으니까 좀 이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화를 해요. 자기 통화 핸드폰인 것처럼.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의혹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제가 볼 때 이 명품백 이 문제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 기자 불러가지고 예를 들면 이 과정을 옆으로 돌리려고 하는,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건데, 저 다른 사건에 더 중요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그러니까 거라고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전달하고 대통령 부인이 그것을 받아서 문제가 된다는 사건을 수사한다는 미명 아래,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해병 사건에서 그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했다는 그 통화의 진실한 통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그 과정을 조금 눈 가리고 싶어서 이 일을 또 오늘 내일 또 부르고 있는 거 아니냐, 이 얘기예요? 그렇게 이제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? 정말로 대단하네 진짜. 대단한데, 저는 이제 지금 이명수 기자 뭐 소환하는 것은 코스가 정해졌다는 건 대충 알겠죠. 네.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미 최재형 목사 그리고 백원종 대표 조사받았는데, 뭐 조사 분위기가 매우 부드럽더라는 거예요. 이것을 집요하게 무엇을 파서 한번 밝혀보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황들만 확인하는 수준이다. 그래서 최재형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. 좀 더 깊이 물어보라고. 요런 거 있어요. 좀 깊이 물어보라니까 깊이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짜여 있는 코스대로 가는 것이다.
그게 예전에 김종대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조사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. 천공설 관련해가지고 천공이 그 국방부 뭐 관련해서 이전했네 안 했네. 그때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형사한테 말했어요. 왜 이런 거 안 물어보냐. 서울 사무소 방문한 걸 왜 뺐냐. 그거랑 똑같아요. 최재형 목사 그럼 몇 번이나 좀 깊이 가자. 이거 네. 지금 기왕 조사하는 아니, 거.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가서. 이게 깊이 야, 이거 문제도 지금 있지만은 이 조사가 참 희한한 게 이 서울의 소리 측은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뇌물 청탁을 줬다고 주장하는 거야. 그렇죠. 뇌물로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. 준 사람. 그러니까 이런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?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정황상 그러니까 나 뇌물 주고 청탁한 사람이야. 그다음에 저 지하실로 모시겠습니다. 그러면 아니요 나 포토라인에 좀 서게 해줘. 이래가지고 자청해서 포토라인으로 가고 이런 조사 본 적 있냐고.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영희 변호사하고 어떻게 사건이 연루돼가 내가 잡혀갔어. 자 목적이 노영희 변호사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거야. 야 그거 줬어? 아니 나 그냥 좋아서 줬어요 하는데 야 그거 청탁이고 뇌물이잖아. 계속 쪼우잖아요 네. 검찰에서. 이건 정반대야. 야 이거 사실은 내가 청탁이고 뇌물이에요라고 하는데 야 검찰에서 그거 아니잖아 아니, 그냥 그냥 준 선물이잖아. 거잖아. 그래서 최재형 목사 이야기했대요. 아니 거기 내가 나올 때 봤던 그 저 뭡니까 면세점에 백 몇 개 들고 있는 거 그거 좀 질문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 질문 안 하더래.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들고 있었다. 그거 좀 들어있었다. 물어봐줘라. 그거 뭔지 좀 질문해달라. 그거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질문 안 하더래요. 아 그때 본인이 눈치챘대. 아 이거 수사가 대충 그려져 있구나. 그 이런 수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. 그래서 무혐의, 기소유예 뭐 이런 걸로 그냥 끝내고 그 조사 받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발표가 났어요. 촬영 원본 확보 실패. 그 원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? 원본하고 똑같으면 복사본이든 뭐든 그 증거되는 거지. 어제 확보 실패라고 났어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서울의 소리 측에서 오히려 우리가 파렴치 범이야. 우리가 잘못했어. 네, 이렇게 처벌해줘.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그렇습니까?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분위기로 흘러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뇌물 청탁 사건이 돼야 됩니다. 네, 사실은. 맞습니다. 그래야 이게 수사가 급진전되는 근데 거예요.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왜 받죠? 왜 받았죠? 사진 보고서 들어오라 그러고 그 전에 간다 그래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만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, 검찰총장이 얘기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서 철저하게 빼고 신속히 털고 넘어가자라는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건 김건희 씨 이것 때문에 이거 갖다 이렇게 서로 맞바꾸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. 빨리빨리 불어서 빨리빨리 치고 끝나야 되는 거죠. 이 문제 같은 경우는. 왜냐하면 이거 말씀을 철저하게 수사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서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게 보관이 어떻게 돼 있고 네. 보관이 돼 있다면 보관된 내용들을 대통령실에서 보관했을 텐데 대통령이 모른다?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? 그러면 본인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대통령까지도 예를 들면 확인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지 않게 신속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내일은 최재형 목사를 다시 불러다 조사한다니까 또 네.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보고요. 지금 많은 분들이 역전의 용사들 우리 스픽스 최고의 방송 스픽스를 많이 보고 계시고요. 또 제가 진행하는 또 제가 운영하는 노영희 TV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좀 꼭꼭 눌러주십시오. 저희 지금 스픽스가 와 이렇게 많습니까? 89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? 이제 100만 100만 명 지금 90만 다 돼가요 벌써. 야 스픽스 좋겠어요, 대표님? 아 그래요? 요즘 우리가 방송을 잘 못 만드는지 아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지가 않고요. 89.7만이에요 지금. 89.7만인데요. 아직까지 90만 명 되려면 이번 주에 이제 90만 명 넘어가야 되는데요. 이것만 네.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요.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6월 달부터 노희 변호사나 뭐 김종대 의원 또 김정욱 박사님 이래가지고 새롭게 변신하는 역전 용사들 나올 건데요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구독 눌러주시면 이번 주에 90만 명 넘어갑니다. 네, 우리가 또 그래서 회심의 역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? 다음 주부터 밤 9시 40분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정도 하는 역전용사들 우리 김미화, 김미화 아시죠? 김미화. 왕년. 야, 그 멋진 음매 김미화. 기사로 음매 기사로. 예. 그 김미화. 원매 기사로 사실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. 저희가 나는 음매 와서 기주고. 직접 보시는데 음매 기주가 우리. 오늘 왜 계신가 했더니 그 음매 기사로 하려고. 한번 좀 비춰주시죠. 한번 좀. 조금 이따가 잠깐 나오셔도 괜찮을 것 그럴까요? 같고요. 예, 예. 마지막에 하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. 같고 김 여사님 직접 오셔서 정말로 시사 그리고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방송 만드시려고 하는데 시사의 여왕이시기도 하고
탄압을 받아가지고 힘든 그렇죠. 시기를 보내신 네, 분이기도 그렇죠. 하고 저희들이 할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한번 잠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